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러한 것을 무의식 중에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학술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기대 수익률과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하고의 어떤 개념적인 괴리는 정말 큽니다.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보다는 주식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기대치를 어떤 수익률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 1년여의 기간 조정 속에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기대치가 크게 낮아졌다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뭐라 그럴까, 조금 독특한 부분이 요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좀 개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늘 증시 토크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대체 러펀드 이성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에 앞서서요,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 수익률, 이러한 개념은 투자론에서 뭐 CAPM이니 그 외 여러 가지 투자 이론, 뭐 수식에 의해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저러한 투자론에서의 기대 수익률하고 괴리가 크고요. 그리고 뭐랄까 투자자마다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투자 심리,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증시 토크 주제 자체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본능이 있을 텐데요. 자, 회귀적 본능. 얼마 전까지 있었던 현상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다 라는 이런 회귀적인 본능이, 판단 본능이 주식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최근 동향이 계속 반복되리라 예상하는 것은 과거에 원시 시대 때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했죠. 무엇을 먹으러 갈 때 또는 위험한 곳을 피하고자 할 때 어떤 경향성이 반복되는 것은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쪽만 피하거나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무의식 중에요,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그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상승률이 반복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하락폭이 미래에도 계속 반복되리라 예상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치, 이 부분은 결국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하시지 않으실 수 있어서 두 시기를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2020년 말 그리고 2021년 연초 이때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은 이제 상상이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2020년 말 그리고 2020년 연초에 그 직전에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주식 시장이 매달 한 주가 지수가 10%씩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월 10%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연환산해서 소박하게 연환산으로 해서 소박하게 나는 1년에 100%만 먹으면 돼. 이런 분위기가 주식시장에서 팽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 시장 지수의 상승도 그랬고 주변 지인들을 보면은 뭐 어떤 제약회사로 해서 몇 배 벌었네 이런 분위기가 정말 가득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대장주인 삼성전자, 현대차를 향한 투자자들의 열정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급기야 작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2021년 연초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규 계좌 개설이 사상 최대를 이루기도 하였죠. 결국 2021년에 개인 투자자 인구는 1,300만 명이 넘어서게 됩니다. 그 전에 900만 명대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 폭발적인 증가였어요. 자,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연 10%가 아니라 월 10%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냉정하게 월 10%씩 지수가 상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빅2를 감행하신 분들도 정말 많았죠. 그만큼 그때 당시 시장 분위기는 그러했고 그렇게 뜨거웠고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연 10%도 아니고 월 10%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요때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상상이 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요. 2010년대 중후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는 시기적으로 볼 때 2010년대에 10년대 내내 지속된 지금 한눈에 보시더라도 지루한 횡보장, 약세 횡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감상으로는 약세. 어쨌거나 답답한 횡보장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쭉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 지인, 제 친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으면 된다. 조금 더. 은행 이자가 그때 당시 한 4%?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으면 돼. 그렇단 이야기는 대략 5 내지 7%의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주식 시장이 한 5 내지 7% 올라가면 만족한다는 얘기네? 그렇게 되물으면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그건 대박이지, 땡큐지, 땡큐. 믿기지 않으시겠습니다만 2010년대 중후반에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이게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그랬던 시절이 있나? 아니, 2020년 말, 2021년 연초만 해도 연이 아니고 월 10%를 기대했던 그런 투자 분위기하고는 전혀 틀리죠. 자, 2010년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연 5 내지 7%, 은행이자보다 조금 높기만 해도 돼 라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이때 당시 뭐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히트를 순환하면서 치긴 했고, 메자닌 펀드 뭐 이런 것도 히트를 쳤죠. 메자닌 펀드 같은 경우 수익률이 아주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연 한 자릿수였어요. 그리고 양매도 ETF. 이게 2018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양매도 ETN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뭐, 요즘 이 양매도 ETN의 수익률이 아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는데, 자, 요게 뭐냐면, 옵션 양매도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풋옵션과 콜옵션을 양쪽에서 매도합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그 박스 안에 있으면, 그 행사가 박스 안에 있으면 프리미엄을 먹는 거예요. 요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만 반복을 하다 보면 거의 매달 수익을 만드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 왔었어요. 그때 당시. 왜냐하면 2010년대 내내 변동성이 축소되다 보니까 양매도 ETN, 그러니까 옵션 양매도 전략이 수익률을 제법 짭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금융상품의 목표 수익률은 중위험 중수익,
연 5 내지 7% 정도를 기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 2018년, 정말, 중위험 중수익의 수익을 만드니까 투자자들이 열광을 합니다. 야, 저런 대박이다.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월 10%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심리하고 비교하면 저때 당시는 정말 소박했죠. 예, 소박합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낮은 기대 수익률에 투자자들이 열광할 수 있느냐?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 주식시장이 워낙 오랫동안 재미없었고, 그리고 초저금리였던 부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높아지거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두 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죠. 자, 그러면 2022년 6월, 6월 말 현재, 자, 우리는 지금 시장의 기대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투자자에 따라서 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작년 초, 재작년 말에 형성되었던 높은 기대 수익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도 분명 존재하고요. 예, 요게 이제 그때보다는 많이 내려오긴 하였습니다만 아직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급 하락장과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치면서 보수화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예, 비관론, 보수란 표현보다는 비관적인 투자자분들도 크게 늘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립, 즉 2010년대 중반처럼 그냥 은행이자보다 조금 높으면 돼. 이렇게 눈높이가 현실적으로 낮아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만 1대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가면요, 새벽에 아버지나 할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가면 탕에 물을 받잖아요. 맨 처음에 가면 탕에 물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뜨거운 물, 찬물, 수도꼭지가 따로 있어요. 뜨거운 물 틀면 거의 섭씨 100도의 물이 나오고, 찬물 틀면 정말 시원한 물이 콱콱콱콱 쏟아집니다. 자, 그때 탕 속에 들어가잖아요. 참 희한한 느낌을 받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집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몸 한쪽, 몸 어떤 부분은 뜨겁고 몸 어떤 부분은 찬데 이게 뭔가 기묘하게 섞인 느낌. 요즘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전에 비해서 작년 초, 재작년 말에 비해서는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주식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이 점점 바닥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그 이전에 그 엄청난 대박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참 신기하죠? 예.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투자자들 전체적으로 더 낮아지게 될 경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진짜 주식시장에 바닥이 찾아올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시장에 대한 기대치, 주변 지인들 쭉 둘러보시다 보면요, 아마 요즘 다들 요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한 느낌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 투자자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어느 날이 되면 시장은 진짜 바닥을 만들고 있겠지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였죠?